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한인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귀한 두 분의 상담사를 모셨습니다. 라비 카운셀링 센터 소속 상담사이자 상담학 박사 김정우 박사님, 그리고 상담사 최연아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와 함께 상담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원래 공학 박사를 하고 특허 변호사가 되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이니 하이닉스 같은 그런 하이테크 회사를 잘 도우려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살다 보니까 가정을 살리는 게 더 급선무로 생각해서 그쪽보다는 상담사가 되기로 해서 지금 상담사가 된 김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지앤 패밀리 테라피스트 심리 상담사 최연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되었고요. 현재 라비 상담센터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너무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정말 주변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 상담사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자기소개를 잠시 해주셨는데 지금 소속이 라비 카운셀링 센터라고 제가 인트로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상담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라비라는 게 불어로 프렌치로 the life, 그러니까 생명이란 뜻이죠. 저희 그 라비 카운셀링 센터는 현재 30여 명의 상담사님들이 모든 분야에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린이, 뭐 청소년, 네. 부부 상담, 뭐 중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 전문 분야를 섬기는 종합병원 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풀러신 학교의 그 상담학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1980년에 세웠으니까 벌써 역사가 45년 돼가는 그런 종합 상담 센터입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저희 30여 명의 상담사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분들을 다 두루 돕기 위해서 난 크리스찬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네. 실제 상담하면서는 그분들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먼저 찾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가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가 저는 라비라는 뜻이 라이프라는 뜻이라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놀라셨어요. 그걸 인지 알았어? 약간 이런 표정. 혹시 라비올라? 라비올리? 익숙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렇게 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마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모든 상담사분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에 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자랑스러움? 그런 게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예전보다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저희 한인분들은 이 마음에 대한 정신건강, 이런 정신건강보다는 좀 육체적인 건강에 좀 더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예, 사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나아졌지만 제가 좀 이따 우리 최 선생님께 더 자세한 얘기를 부탁드리겠지만 네. 아직도 정신건강 이런 상담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정신병 환자야? 네.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일상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심한 경우엔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극단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6일에 한국의 여배우 김세론 양이 불과 24세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보건복지부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 대한민국의 자살 숫자가 약 14,000명인데 한 해에 그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도에 매일 38명이
그리고 38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한 셈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 얘기를 하자면은 이번에 남가주에 정말 역대급 그 대화재들이 그렇죠. 일어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됐고요. 저희 상담센터에 있는 내담자분들도 한 20명가량이 아예 집이 다 타버려서 그냥 진짜 down to ground 됐는데 그렇죠. 육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은 정말 생과 사를 가리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에 몇 번씩 오는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육체가 아프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상담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 좀 더 나눠주시죠. 예. 네, 저는 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정신건강을 육체의 건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일상적인 문제와 분리된 멀리 있는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둘째는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 그 정신건강을 돌보고 싶지만 그 경로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나왔고요. 첫 번째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면, 정신건강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네. 일상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대화, 네. 그리고 우리의 손짓 혹은 눈빛 혹은 우리가 다루는 그 관계 안에서 다루는 마음의 문제들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싫어하면 좋아하실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싫어 또는 노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스킬이 우리 부모님들이 참 필요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12살 아들이 엄마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엄마가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싫어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정말 근데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마음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노라는 그 두 글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선 엄마 친구들과 대면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 부끄러워. 뭐 이런. 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엄마 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좀 쑥스럽고 창피해.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다른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엄마들이 노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상 나와야 한다고. 그럼요. 강제로. 또 10대라면 네네. 자기 건강과 사생활이 매우 중요한데도 끌고 나와 아이들을 감정을 무시한 채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매사에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아이의 그런 감정을 무시한 채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엄마는 얘는 왜 이럴까 화가 나고, 맞아요. 아들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도 전달도 또 누군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마치 우리는 우울증이 발생해야지만 정신건강을 테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나의 이 화라는 거는 그 아래를 쳐다보면 외로움일 수도 있고, 네. 무서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는데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또 내가 네. 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게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너무 이런 중요합니다. 것과 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얘기하는 줄 알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어머 우리 애인데 막 내 얘기인데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표출되는 어떤 그런 분노 혹은 기쁨, 상실, 좌절, 아니면은 뭐
뭐 은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맞습니다. 그냥 yes or no로만 딱 답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마음까지 읽지 못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이 또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사실은 정신 건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정신 뭐 이렇게 상담사, 테라피스트 뭐 굉장히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정신 상담해 주시는 분들 안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합한 분을 찾아서 정확한 그 나의 상태에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상담가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와 상담 심리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 사이카이트리스트는 메디컬 스쿨을 나온 의사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며 처방권이 있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네. 불안, 조현병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약물을 통해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보통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물 처방과 함께 이렇게 상담 심리사를 만나 상담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네. 보통 사람들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을 하곤 하는데 감기처럼 약만 먹고 나면 좋은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비롯된 케이스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대화법 혹은 새로운 마음 읽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신과 의사는 약물을 치료하고 상담 심리사들은 보통 심리 전문가로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네.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고요. 대신 대화를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도록 돕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는 상담 심리사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박사님은 임상 심리학자, 클리니컬 사이코로지스트고요. 네. 저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또 임상 사회복지사, 클리니컬 소셜 워커, 그리고 임상 전문 상담사, 프로페셔널 클리니컬 카운셀러 이 모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은 다르지만 모두 대화 치료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의 성격과 기질과 그리고 또 같은 우울증이라고 증상은 똑같은데 그 원인은 참 다를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갖고 오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담 치료 이론이 또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심리사들 찾을 때 어떤 치료 이론을 사용하는지가 때로는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의 스텝이 어느 분을 찾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까요? 정신과 의사는 보통은 사람들이 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정말 아주 심각해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는 케이스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예를 들면 갱년기로 인해서 여성분들 갑자기 이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네. 또 한국 분들은 화병, 네. 화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표현하지 못하고 쌓여서. 또 다독이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쌓인 것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이제 저희와 같은 상담 심리사를 찾아야 네. 되겠죠. 먼저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먼저 만나는 게 첫 네. 번째 순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카이트리스트 그 MD를 찾는데 네. 그분들은 대부분 상담도 할 수 있긴 한데 상담을 거의 안 하시고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15분 정도 전화 통화만 하시고 약물 조절만 해주고 네. 실제 치유는 상담사를 통해서 네. 저희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상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게 되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상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참 그게 저희들로서는 참 챌린징한 부분인데요.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상담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하더라도 티네이저를 하면은 이게 10년 이상 동안에 형성된 문제고 부분 문제라면 20, 30년 살면서 생긴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뭐 4번에 해결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진짜 그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한 20회 정도 그리고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먼저 와서 이제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 맞는 상담사님을 잘 찾아서 네.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것을 하면서 이게 단지 이 증상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유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급사무는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내가 관점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관점을 네.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를테면 내가 이를테면 다이어트해서 10파운드를 빼야겠다 한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빠집니까? 아니죠. 이해가 팍팍 됩니다. 아주. 예, 사실 저도 네. 도전인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도 마치 우리가 운동하듯이 근육을 단련하듯이 생각의 그러한 근육을 만들고 네. 생각의 패턴을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20회가 걸리기도 하고 40회가 걸리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롱텀의 어떤 그런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보험이 예. 커버가 되는 분야인가요? 아니면은 보험이 커버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간단하게. 보니까 네. 간단하게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분들이 벌써 10회 이상 20회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마 의자 사는 데 때는 보면은 그게 중간 가격 때문에도 뭐 2,000불, 3,000불, 4,000불 하는데 또 뭐 알래스카 크루즈 갔다 온다 그러면 뭐 부부가 막 몇천 불씩 쓰시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자녀나 자신이 살면서 정말 내가 내 행복을 찾고 사실 이게 모든 게 관계이고 관계라는 것은 가치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내가 잘 알고 나를 치유해서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면은 그것이 안마의자 이상으로 또 알래스카 투어 이상으로 큰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투자하시고요. 특히 예방을 하시는 경우는 훨씬 그 비용이 저렴해지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마음의 병이나 뭐 이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게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이고 나의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내 아이한테 하는 말이 예전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서 듣던 얘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사실은 뭐 10년, 20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물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개인 상담만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물림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 정말 정말로 대물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속에는 또 어떤 말도 있냐면 intergeneration trauma 해서 대를 물려서 그 대에 해결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의 대화의 방법이 전 세대와 똑같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전 세대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대물림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네. 이제 이어질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정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 그리고 공동체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듯이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등등 밀접하게 정말 이런 환경에 연결이 돼 있고요.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좀 네. 그렇지 못한 당하는 네네. 그게 이 둘만의 다이내믹이 조금 달라서 네네. 그렇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주지 못하는 네네. 그런 패턴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고장난 이유는 다른 부분들이 어떤 계속해서 프레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가정 내 문제도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실수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보통은 가족 안에서 가장 조용하거나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 내 문제나 스트레스가 계속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 부모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형제나 자매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전체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그냥 팁을 조금 드린다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희 정신 건강을 다루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all behavior is communica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행동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유아가 어린 아이가 갑자기 떼를 쓰고 운다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게 어휘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혹은 나 관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우울증을 겪거나 이렇게 불안, 반항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자해 같은 그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그런 증상이 아니라 무언의 외침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나 좀 봐주세요. 네네. 가족 안에 문제가 있어요라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연약해서 그래, 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라기보다는 네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공감하면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 이와 같은 말은 좀 피해야 되고요. 가족 내에 문제가 있다면 이 특정 구성만 탓하지 말고 혹시 가정 전체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네네.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핵심은 네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결하자. 네.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게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초반에 소개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상담사의 길을 걷기로 했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그냥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분명 그 행동 이전에 뭔가의 전조 현상이 있었을 테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심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저희 라비 카운슬링 센터는 저희 둘 이외에도 또 8월 달에 2명의 한인 상담사님들이 더 조인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영어가 되는, 게다가 크리스찬인 상담사님이 4명이나 되는데 저희 종합센터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 경우 드물고요. 사실 또 저희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은 이제 지금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일단 상담 한 번을 무료로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획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한 또 어른들을 위한 기획하는 게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전 선생님. 네, 네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혼 가정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 못지않게 깊은 그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취할수록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 한 8주간의 그룹 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기획 중이라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토론 혹은 사이코 드라마, 그림 그리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또 또래들이 감정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모습 그리고 비록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자신만의 대처 방법도 배우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면서 목표와 꿈을 구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텐데 우리 한인분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인포메이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 그 라비 카운슬 센터가 그 웹사이트가 그 라비 LAVIE 그다음에 카운슬링 COUNSELING.org 그래서 lavicounseling.org인데요. 거기에 오셔도 되고요. 또 저희 우리 각자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는 661-262-3074 661-262-3074고요. 우리 최원아 선생님은 616-594-5838입니다. 네. 김정우 상담사 661-262-3074번, 최원아 상담사는 616-594-5838번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나눠주시고 오늘 다 못 나눈 이야기는 우리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귀한 정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우 박사님, 최원아 상담사님 오늘 귀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